첫 파업하는 날 7월 10일인가요? 그때 제가 그때 지부장님 대신해서 여기 파업 추적시 왔을 때 그때 인사드리고 두 번째로 뵙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짜 끝났어야 되는데 딴 데는 다 끝나가는데 지금 모비스라기가 우리 사업장들이 계속 파업을 하고 있고 지금 공동 파업 그리고 연달아서 좀 파업하고 막 이런 일정들을 잡아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봤는데 솔직히 무슨 말씀 드려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잘 하시는데 제가 경기지부 임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고 같이 단결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이 상황 자체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드릴 말씀들을 그냥 실천으로 동료애를 발휘하면서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게 제가 쓸 수 있는 언어로 서로 교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업하는데 맞는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 내용이 뭘까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저것 다 빼고 진짜 제가 진솔하게 제가 겪었던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사업장이었던 모비스가 작년에 어떻게 투쟁했는지 3개월 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한번 대입해 봤더니 거기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모비스 화정지회에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관점을 가지고 노조하고 운영하고 있고 조합원들도 될 수 있으면 그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에서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겠다. 최근에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도 사례가 많이 있지만 또 어떤 조건들이 좀 많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간접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조직을 운영하고 파업을 임하는 마음가짐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다시 한번 우리의 빈 곳을 찾아내고 더 단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는 저희 매뉴얼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장에. 근데 파업 찬반 투표 직전이나 그때 딱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미 파업이 진행된 상태라 그 PPT 자료는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제가 드릴 말씀을 한 30분 정도 해서 2시 50분 전까지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군가요가 아니라서 그런데 작년에 모비스 화성지회에서 노조 만들라고 파업을 못했어요. 파업 못할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근데 파업을 준비하고 조합하고들이 이제 쟁제회의하면서 고민하다가 파업을 딱 하게 되면 노래를 좀 하는 사람들이 좀 몇 명 있어가지고 기타 치고 그래서 노래를 선곡을 쭉 준비를 하다가 지금 제이장님께서 아마추어라는 그 대중가요가 있어요. 그 노래를 딱 저기 쟁제회의 그 쉬는 시간에 파업 며칠 앞두고 디데이 잡아놓고 이제 회의하는데 프로그램을 잡는데 이제 아마추어라는 노래를 딱 들려주면서 핸드폰에서 우리한테는 이 노래가 딱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쟁제회의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이제 연습을 하기로 하고 이제 딱 오다가 떨어졌죠. 근데 결국은 파업을 못해가지고 조합원들 앞에서 그 노래를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가 우리한테 딱 맞는 노래라고 했을까 지나간다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짜 그렇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 가수를 좋아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모비스 평택 교육 가수도 파업 교육 가수도 지난달에 이 노래를 먼저 3분, 4분 되는데 그 노래 듣고 그리고 나서 한 50분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감고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듣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 생각 끝없는 실수투성이. 아직은 넘어야 할 사람 많지만 그냥 즐기는 거야. 아무나 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가 같은 나와 주어야. 지쳐 걸어갈 수 있고 아이들은 늘 보며 웃을 수 있고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잖아. 그냥 즐기는 거야. 아무나 나를 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가 같은 나와 주어야. 어디로 가야 주어서 길을 찾아 꿈을 찾아서 나의 길을 가면 언젠가 꿈이 나를 기다리겠지. 아무나를 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가 같은 나와 주어야. 아무나를 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가 같은 나와 주어야. When I dream and I have wishes, we live together and our lives till dreams come true. When I dream and I have wishes, we live together and our lives till dreams come true. 네, 가사를 프린트해가지고 바꿨어야 되나 싶긴 한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가면 다 있으니까요. 이게 뭐 개인의 삶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는 처음 해보는 거라 잘 모릅니다. 뭐 재작년부터 다 그런 말씀 하십니다. 다른 사업장 가도 마찬가지고 저희 경기도 사업장이 11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근데 30년 한 저도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위아 안산에 있는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옆에 이 공단에 있는 뭐 계양천이든 SJ이든 이런 데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기 조건과 기업과의 관계, 현재 단체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의 자기를 둘러싼 관계, 이거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투쟁을 하든 교섭을 하든 뭐 하든 똑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됐지만 경험은 많이 했겠지만 여러분들보다, 근데 어느 사업장 가서 똑같은 메뉴로 똑같이 얘기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내일 이제 모비스 평택 가서 또 1시간, 거기는 한 2시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겠지만 여기랑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금요일날 모비스 화성 가서 파업 교육을 해야 되지만 또 모비스 화성은 또 틀려요. 또 우리 다른 사업장 일반 모든 부품사 말고 일반 사업장 가면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면 파업하고 있는 말레경면 화성, 거기도 자동차 부품인데 독일 자본인데 전면 파업 들어가서 어저께 교섭을 파업하면서 교섭을 했는데 회사가 제가 보기 교섭위원들이 보기에는
전향적인 안을, 교섭을 할 수 있는 안을 내서 전면 파업을 하다가 파업을 일시 중단 결단해서 조합원들 설명회를 갖고 지금 집중교섭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 또 틀려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아마추어, 죽을 때까지 아마추어가 아닌가. 그래서 건방지게 까불지 말자 이런 생각을 제가 이 노래를 뭐 한다고 했을 때 노래를 들어보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까불지 말자, 안다고 까불지 말자 이런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처음에 잘 몰라요. 이런 얘기는 겸손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조합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바탕에 흘러야 노동조합이다. 그리고 그런 정신이 기본적으로 정말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떠들고 얘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에서 주문한 거는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우리의 파업을 대하는 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 파업하는 박하다가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저보다 여러분들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마음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10초만 떠들면 끝나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저변에 유유히 흐르고 있어야 어떤 위기가 닥쳐도 분열책이나 회유, 탄압을 뚫고 노동자 중심으로 뭉칠 수 있다. 이게 제일 제일 쉽게 얘기하지만 가장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파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볼링을 하다가 스트라이크 나오면 기분이 겁나게 좋죠. 그죠? 유현진이 지금 이제 재활해가지고 나와서 던지고 있는데 스트라이크 아웃을 잘 잡더라고요. 그런 걸 잡으면 기분이 겁나게 좋습니다. 걔가 돈 버는 거고 내가 돈 버는 게 아닌데 걔 연봉 중에 얼마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닌데 하여튼 기분이 좋아요. 걔가 왕봉석을 한번 하니까 저도 기분이 겁나게 좋더라고요. 그거 제가 당구를 좀 치는 당구를 좋아하는데 요새 못 치지만 편 먹고 그냥 2대2 갱뱅이 치는데 마지막에 이제 가락 하나를 치는데 그게 제대로 딱 들어가서 우리 이겼다. 스트라이크 같은 거잖아요. 겁나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노동자가 파워, 스트라이크, 영어로 하면 스트라이크 하면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별로 살 떨리거나 이거 어떻게 잘 될까? 이런 마음을 이제 한 단계 넘어갔을 건데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노동자가 없었을 때 분명히 현대차 기아차에서 파업한다는 얘기 들으면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저 개새끼들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욕 안 하신 분 혹시 계세요? 훌륭하다. 한 명도 없습니까? 화성이나 평택 가니까 한두 명은 손 드는데 훌륭하다고. 우리도 언제 저런 거 하지? 이런 생각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욕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대차 기아차가 우리 파업하는데 그 친구들 파업도 안 하고 뭐해? 반대로 얘기하시죠? 전에는 파업한다고 이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거치고 좀 이해해 주죠. 파업한다고 지랄거렸고 지금 파업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좀 그러죠? 완전히 여러분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유현진이 스트라이크를 아웃시키면 애부터 어른까지 내년에도 스트라이크 아웃시키면 일관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볼링하다가 스트라이크가 나오면 10개가 다 쓰러지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상대편은 기분 나쁘겠지만 그렇죠? 근데 파업을 두고는 어떨 때는 기분이 좋고 어떨 때는 삿대질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된 거고 아마 노동자가 없었으면 지금도 역시 욕을 하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죠? 저 배부른 돼지 새끼들 얼마나 더 축복했다고 또 파업을 하냐 이렇게 할 겁니다. 왜 파업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 노동자가 없는 데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파업하는 것도 뭐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손가락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더 씌워진 이미지가 왜 있는 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당사자 입장에서도 부모님 입장에서 야 앞에 나오지 마.
괜히 개피 온다. 집안 쫄딱 망한다. 감옥 간다. 잘린다. 여기 반원 실업공단이니까 여러분 봤을 거 아니에요. 노동자 문제가 하나 생기면 그냥 두들 깨가지고 야 저기 또 깨졌대. 그런 소문 많이 들었죠. 2012년도에 SM에서 깡패가 투입됐을 때 거의 깨졌으면 반월공단 실업공단 20만 명 노동자들한테는 야 깡패를 뭐 저렇게 무단적으로 때려잡아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노동자가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그런 공포감,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노동자하면 나쁜 거, 빨갱이, 경제를 말아먹는 거, 계속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해보니까 경제도 안 말아먹고, 회사도 안 망하고, 현대탄 지구가 그 파업하는 게 그게 옛날에는 나빴는데 지금은 안에서 우리한테도 지분 제대로 힘도 못 쓰고 덩치 큰 놈이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그 상황들이 처음 파업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별로 안 두렵죠. 지금 두렵지 않은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왜? 현장 전체가 조합원이고 전체가 다 일사분 하는 게 일단 움직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파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파업이란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교섭을 말발로 싸우는 거죠. 말발로 싸운다는 것은 정보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우리의 논리, 정당성, 명분 이런 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주장을 하겠죠. 파업은 그야말로 단체 행동권을 발휘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중층 구조에 있는 모든 부품사로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할 수 있죠. 그리고 정보의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지금 다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업, 여러분이 불법이었으면 지금 난리 났겠죠. 고소고발 들어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헌법과 노동법이 여러분의 파업권을 보장합니다. 노동자합이 없었는데 뭉쳐서 파업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주동자는 고소고발하고 그러면 감옥 가고 거기서 싹싹 비는 사람을 살려주고 개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자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있는 이거는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파업의 정당성이 자격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정당해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목적이 임금 이상이잖아요. 그거는 목적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단역을 체결하는 거면 단역 체결이 목표고 갱신이 목표고, 그리고 여타의 정당한 사유들이 있으면 절차를 거쳤고 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수단과 방법도 정당해야죠. 지금 열받는다고 쇠파이프 들고 대가리 깬다고 누가 하나 죽인다고 가가지고 패버리면 우리 임단협 줬고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 동결할 테니까 내년에 봅시다. 무마해가지고 가야 되겠죠. 역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해봤으니까 쭉 알 거고, 제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하는 거고, 도장 찍을 때까지 유효한 거죠, 파업권이. 그리고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오늘처럼 파업할 수도 있고, 내일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내일 월요일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화 기간 이래가지고 교섭을 집중적으로 한다. 우리 파업을 안 할게. 니들 나와서 저녁에 안 내라. 이래가지고 이제 언론은 작업도 할 수도 있고, 또 밖에 나가서 장애투쟁도 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 거고, 쟁의행위는 공장 안에서 할 수도 있고, 밖에서 할 수도 있고, 양계동 가서 할 수도 있고, 외국 투자지역 같은 경우는, 말레동양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독일에 있으니까 독일에 가서 투자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여러분들은 다행히 외국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천만 다행입니다. 외국 가면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도와줄 사람이 있어도 안 되는데 외국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아닌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거나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을 지명 파업을 시킬 수도 있고,
맨 악공적에 출발하는 사람을 파업시키면 나머지는 파업을 안 해도 라인을 쓰겠죠? 그럼 진짜 극단적으로 회사 죽이려고 작전할 때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라인 작업이니까. 지금, 광주 위안화 모비스는, 그렇게 하는데, 오늘 파업인가? 내일 파업인가? 오전에 광주 위안화 파업을 해요. 그걸 받아서 오후에 광주 모비스가 파업을 해요. 이 사람들은 4시간씩밖에 안 했지만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은 8시간이 쓰는 거예요. 그죠? 둘 다 똑같은 시간에 4시간 하면 4시간 더 갈 텐데, 그러니까 강도도 높인 거죠. 최소한의 파업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이제 누리는 거죠. 그건 이제 임금이 안 나오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더 세게 강도를 높인 거겠죠. 그게 맞고 틀리고 전수자 옳고 그르고 그건 나중 문제고, 하여튼 파업의 규모에 따라 강도에 따라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앞으로 나오네. 현대차가 파업할 때 여러분들이 조합이 없었을 때 기존 노조로 더 써진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맥조가 손실을 보고 경제가 마비되고 난리가 나죠. 다 그렇게 나옵니다. 경제지만. 그거는 누구의 경제냐? 재벌들의 경제예요. 노동자들의 경제, 서민들의 경제가 아니니까 당연히 파탄나는 거죠. 이 새끼들이 일을 해가지고 자동차가 몇천만 원짜리 빵빵 나와야 그 액수만큼 돈으로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 전부 다 손실을 잡는 거예요. 그럼 맥스만 파업해도 이게 수천억 단위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이 파업해가지고 기관차 소화제 끊기면 거기 6천 명이 일을 안 했어. 일 안 하면 인건비 들어가. 그 시간 나올 물량이 안 나왔으니까 그건 얼마. 여러 가지 그걸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러면 경제가 망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 정당성과 내용들을 확보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따른 쟁행의 방법들을 구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용자도 직장 폐쇄나 대체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대충 하죠. 사용자가 넣어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합법적인 노조에 대항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공권력 투입하고, 여객 앞에 한밤중에 표창운동장에 비상 때리면 500명, 1000명씩 모이면 그 인원 데리고 버스 태워가지고 공장에 쳐들어가서 뭔가 때려잡고 쫓아내고 직장 폐쇄. 항복하는 동안 봐줄게. 항복 안 하는 동안 제가. 이게 SM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SM에서. 근데 지금은 정권이 우리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무단적으로 탄압하진 않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하겠다고 하는 노동자들이 좀 많이 늘어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기지도 많이 는 게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현대차 안에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99% 가입했더라고요. 그 몇만 명을 밥해주는 분들이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대 지부장도 가서 축하해주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련의 사용자의 저항 방법이 여러 가지 합법적인 저항 방법이 있는데 걔들 합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깨는 게 목표면 불법적으로 그냥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여의치가 않다. 옛날 그 무식한 9년 동안의 정권보다는 그렇게 부대표를 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비스나 위안화 이렇게 노조 만들어진 과정도 박근혜 정권이 꽉 붙잡고 있었으면 좀 더 볼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나놓고 보면. 어쨌거나 사용자도 대항 방법이 있다. 근데 그걸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 내부 단결력을 가져가면 된다. 그리고 비정규직 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 해지해가지고 해고시켜버리죠. 여러분들도 조직이 반밖에 안 됐으면, 예를 들면 나머지 반은 살려주면서 이쪽은 탄압하면서 해가지고 갈라치기 해가지고 현장 그 투쟁력을 무력화시켜서 아마 몇 가지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모비스 하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초기에 전체가 가입해서 회사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한 거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겁니다.
서로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해야 된다.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없었으면 나 혼자 더 좀 땡칠 수 있었고 성공한 데 있어서도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쪽박차고 돗다리 싸고 나갔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거는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체계, 투쟁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성해서 투쟁을 합니다. 쟁대회를 구성해서 평시하고 다르겠죠. 전시회는 국가도 전쟁이 터지면 전시 상황체계를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하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대화하면 때려잡고 왜? 안에서 개기면은 전쟁에서 상대한테 지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조직체계를 거쳐서.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임단협 투쟁 시기, 파업 시기가 되면 그 전에 했던 대로 그냥 평상시 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회사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죠. 그러니까 비상 걸린 형식적으로도 그 쟁기 체계라고 하지만 내용상으로도 그런 비상한 체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관계는 노사관계, 상대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공포와 불안에 떠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회사가 공포와 불안에 떠느냐 아니면 우리 조합원들이 우리 지도부가 쫄아있느냐 여기서 속도에 갈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연대 사업도 하고 힘을 키우는 일들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먼저 겁을 집어먹느냐 우리가 먼저 뒷걸음을 치느냐 이 이제 싸움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분열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파업은 당당한 합법적인 파업은 당당한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즐기면서 핑계 세우면서 물론 그동안 악식적으로 해온 노무관리자가 있으면 핑계를 세워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핑계를 세우기 전에 우리 동료들을 먼저 살피고 서로 확인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챙겨주고 이런 게 있어야 핑계를 세울 때도 상대가 쫄지 조합 군사는 한 명도 없는데 대장이 앞서고 앞에 나가고 상대한테 막 난리를 친다고 우뚝 벗고 싸우려고 한다고 상대가 겁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튼튼할 때는 오히려 상대한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상대는 간담이 서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도 그런 교섭력을 확보하는 것도 이런 투쟁 과정에서 단결력을 높이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별도로 타이밍 잡아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하는 얘기는 대충 훑어보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30분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 구호가 경기지구의 구호입니다. 단결하는 공단은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단결을 100% 하더라도 상대가 너무 세면 질 수 있죠. 특히나 노동자가 2천만 명이 다 조립되어 있으면 뒤집어 엎겠지만 아무리 튼튼하고 100% 조직력이 빵빵해도 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세면. 근데 패배할 확률은 그만큼 줄죠. 패배할 확률은 줍니다. 근데 작년에 모비스 화상에서 이 구호를 이제 접하고 투쟁할 때, 현장 투쟁할 때 모여가지고 구호를 하는데 이 구호를 한다고 외쳤는데 어떤 친구가 분열하는 노동자는 반드시 패배한다. 이 구호를 외친 거예요. 그래서 다 따라해서 보니까 말은 맞는데 우리가 외치려고 하는 구호가 아니었어요. 저는 단결한 노동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가 중요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분열하는 노동자는 반드시 패배한다. 이거는 100%인 것 같아요. 단결을 아무리 100% 이상은 200% 300% 하더라도 재수없이 상대가 너무 세면 퇴보할 수 있습니다. 뒤로 후퇴할 수 있고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열하는 노동자들은 단 한 번도 이길 수가 없다. 어제 말레 화성지에 가서 저 파업하고 있는데 이제 교섭위원들 이제 한마디씩 할 때 구호를 하나 그냥 하고 인사 마쳤는데 일단 구호 하나 하고 화성 모비스 지에 얘기하겠습니다. 분열하라! 노동자는 반드시 쪽박한다! 분열하라! 노동자는
바꿔야 됩니다. 분열하는 걸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다. 그만큼 단결이 중요하다는 거를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구호가 나왔던 거죠. 그게 우리 정신적으로 대단히 그 친구들이 작년에 얼마나 절실했던가 이거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략적으로 재계를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걸 잠깐 얘기한 건데 이것만 가지고도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이거는 다음 기회에 제대로 하게 될 타이밍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지회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지부 간부님들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파업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 그거랑 가장 좀 밀접한 얘기를 긴 시간지는 할 수 없으니까 좀 정리된 대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현대모비스 사석지에 거기도 파업한 지 한 번 갔는데 현장에서 파업을 하는데 여성 조합원 한 분이 나와서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꼭 내가 한마디 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막 자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1년 지난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키가 되게 크시더라고요. 최고 고참 그 아주머니인데 여성조합원인데 거의 왕고참인 것 같아요. 정년이 그래도 한 3, 4년 남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3년 남았다네요. 우리 총무부장님이 사업장에 있는 가게들을 다 조합원들을 다 알고 있어요. 여기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정보 안에 다 들고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교육할 일 있으면 총무부장님한테 한번 하시면 저같이 그 옛날 사람이랑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새끼를 세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 아주머니가 키도 크신데 되게 호리호리 하세요. 근데 자기 4kg가 쪘대요. 1년 지났는데 몸무게가 는 적이 없었나 봐요.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매일 그럴 때 4kg가 찐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자기는 회사 출근할 때 작년 5월 26일까지 5월 27일날 노조 주말에 터뜨렸으니까 5월 26일까지 아침에 출근할 때가 지옥이었다고 그랬어요. 지옥. 눈을 뜨면 지옥이 눈앞에 다가오는 거죠. 오늘은 가서 무슨 욕을 얻어먹을까? 또 여성이나 장애인들한테는 겁나게 또 막혔나 봐요. 일반 그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막대했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가면 무슨 욕을 할까? 또 어떤 갈굼을 당할까? 오늘 하루 출근 안 하면 안 되면 안 되나? 막 이런 휴가도 못 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한여름에 뭐 더운 거는 당연한 사하라 사막이 정상이었던 거죠. 지금은 위에 공조 시스템이 다 돼 있더라고요. 1년 만에 못하겠다고 하더니 다 해놨어. 에어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여기도 아마 생길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놓습니다. 안 놓으면 일이 안 될 거니까.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 젊은 친구들이랑 자기들이랑 출근하면 전부 다 표정이 밝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더 단결하고 더 잘해서, 지금만큼만 해야 되는데, 지금보다 더 잘해서 우리 밑세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노조 없을 때처럼 당했던 거 없으면 그렇게 당하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다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 안에 공장 안에서 되지만 밖에서도 그런 활동하는 조합 간부를 보면 우리도 뭐 조합원으로서 뭘 해야 된다. 그래야 1년 지난 지금 느끼는 이 행복을 나한테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넓혀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얘기하고 싶었다. 우리 그 젊은 조합원들 진짜 고생 많다. 우리 간부들 고생 많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똑같아요. 지옥이다. 출근 안 하면 안 될까? 죽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애인이 겁나게 많이 생겨요. 거기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거기보다는 조금 연령대가 높은 것 같아요. 애인이 겁나게 많이 생겼어요. 연애를 겁나게 많이 해요. 지금 1년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결혼한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 젊은 친구들. 그리고 애를 셋째 낳는 사람이 또 많아. 자기 가계돈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이 공장 다니면서 월급을 어떻게 하고 애들을 어떻게 키우고 나는 연애를 어떻게 해서 결혼해야지 이런 꿈과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전에는 이거 언제 뜨지 여기? 딴 데가 언제 가야 되는데 갈 때를 마땅하지 않고 다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완전히 개인 자기 삶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안 깨지고 더 잘 돼서 가야지 라고 할 겁니다. 근데 1년 만에 완전히 바뀐 거죠. 자기 이 공간에서의 자기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노동조합이 목적 중에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어떻게 더 확장시켜내고 어떻게 더 견고하게 어떻게 더 건강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유지해 갈 거냐 하는 문제는 계속 그 구성원들 몫이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 현대그룹이라는 양계동에서 전체를 다 수직 관리합니다. 딱 일자형으로 피라미드형으로 모든 노무관계는 양계동에서 다 컨트롤합니다. 노사관계는 열애가 없어요. 현대차가 끝나야 기아차가 끝나고 기아차가 끝나야 현대캐피코 핵심 계열사들 있죠. 현대제철 모비스 위아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대해서 정규직 이 사람들 끝나고 그리고 나면 그 한참 뒤에 여러분들한테 떨어지는 게 몇 프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임금이 그것도 사장들이 이제 빼먹고 뭐 이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 구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모비스는 작년 매출액이 35조, 위아는 7조 4,800억이더라고요. 그러면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7조니까 8조라 치고 4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제 매출액 단순 비교하면. 그러면 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현대그룹에서는 모비스가 한참 상위 개념에 있는 거예요. 위아는 그 밑에 개념이고. 왜? 전체를 수직 계열시켰으니까. 그리고 부품사는 그 다음에 대원산업처럼 시트 만드는 데는 직서이죠. 거기도 2시간 파보면 소화리 공장이 서요. 2시간, 지금 한 4시간 될 수 있겠다. 잘하면. 근데 대원 안산은 직설, 여러분들이 조합 가입하기 전까지는 대원 안산의 경기지부에서는 직설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직설이 명함도 못 내밀죠. 지금은. 모비스 화성공장은 그냥 쭉 그냥 10분 거리에 그냥 계속 되는데 쓰면은 그대로 똑같이 동시다발로 쓰는 시스템이니까. 근데 어쨌거나 1차 vendor, 2차 vendor, 3차 vendor. 저희 경기지부 사업장의 부품사는 다 2차, 3차예요. 대양전기도 모비스 들어갔다가 나가고 막 이러시거든요. 또 한 달 더 걸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차도 있어요. 근데 1차 vendor는 이제 그 대원산업 그리고 뭐 또 어디 있나? 신안 말고도 있나? 하여튼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SM도 2, 3차일 거고 1차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품사도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고 현대그룹 자체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요. 이 구조에.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파업을 하게 되면 현대모비스 화성공장이면 파업 딱 얘기해서 딱 끝낸 순간 기아차 화성공장에 권한 2만 명 될 겁니다. 2만 명이 그냥 놉니다. 그죠? 뭐 2,000명도 아니야. 거기 그 500명이 파업하면 그 옆에 있는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포함해갖고 탈탈탈하고 정규직 조합원만 12,000명이고 거기에 뭐 비정규직 있고 또 뭐 간접부서 있고 뭐 있고 하면 전체 인원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뭐 한 2만 명 가까이 뭐 된다고 봐요. 제가 보면. 근데 그게 다 쓰는 거예요. 이 엄청난 파괴력인 거죠. 그럼 그거 믿고 파업하면 다 들어주겠네? 반대로 보면 수직 계열해야 되는 여기서 위를 타고 넘어가는 거를 그 사업장 내에 노동자를 있다고 파업해가지고 그걸 들어준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자기 존립 기반이 문제가 생기죠.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구조의 상에 노조를 만든 겁니다. 현대모비스 화상. 그러니까 대단히 신중했습니다. 지금 전체 있는 조합원들이. 근데, 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직접 모비스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500명, 그때 노조 만들 때는 500명, 지금 580명이지만, 지금, 그때는 500명이 있어요, 조합원이. 인력 충원되고 계속 하고 계약직, 비정규직 다 조합원으로 흡수해가지고 그 자체 안에서 정규직 하나씩 우리 조합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사장과 경비 빼놓고 다 조합원이에요. 공장 안에. 기업노조 한 번도 빼고는. 그러니까 이제 사장하고 경비도 조합원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근데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부자원이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공장 안에. 왜? 비자원은 할 이유가 없잖아. 한번 봐보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말고는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회사 모비스 관계자가 얘기할 때는 여기 임금 인상을 해주고 단협을 들어주면 전국에 있는 모비스 이 모듈사 7,000명한테 다 해줘야 되는데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500명 곱하기 10만 원이면 그 액수지만 우리는 당신들 올려주면 곱하기 7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노동조합을 공장 안에다 주면 딴 데 만들어지면 다 공장 안에 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죽습니다. 양계동 가서 교섭하세요. 그래 양계동 갈게 데리고 와. 우리 쳐들어갈까? 근데 그게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 파급력이 엄청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위아 그 모의사도 2,000명? 3,000명? 아마 여기 만약 예를 들어서 모비스 위안 평택지회가 몇 년 전에 만들었지만 거기는 그 파급력이 없어요. 왜 초기에 전체를 해가지고 구성권을 가지고 계속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고전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광주 위아가 생겨가지고 하는데 광주 위아가 또 한다고 전체를 적용하냐? 파급력이 크지 않아. 왜? 수직 계열화된 모비스와 위아 체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비스도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임금 인상을 뚫고 나가는 것은 회사 구조상은 불가능해요. 회사 구조상 아무리 파업을 빵빵하게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왜? 일단 한 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모비스 화성제가 고민의 지점이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만들 때 7,000명이 되고 지금은 이제 10,000명에 적용되는 거고 지금은 7개사 공동 투쟁하는데 7개사가 파업하면 기아협회사가 다 섞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파급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양계동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나를 알고 적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만 알고 적을 모르면 1승 2패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마찬가지로 적은 아는데 나를 모르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이건 싸울 때마다 깨져요. 뭐 삼국지 유명한 글인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우리의 처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상대는 어떤 거냐 라는 것들을 겁먹으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실패할 확률을 최소화시키는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거예요. 초기 멤버들이나 조합원 교육이나 간부 교육하고 회의하고 할 때 그런 구조나 상황들을 전체가 인식해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후퇴할 때 후퇴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전진할 때 더 세게 전진할 수 있는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모비스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작년에 5월 27일 날 들켰어요. 그 전주에. 들켜가지고 부랴부랴 모여가지고 끼운 거예요. 경기지부 사무실로 와서 주말에. 그래서 1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모였으니까 일요일까지 이제 SNS 통해서 가입원서 받고 전화를 받고 해서 월요일날 출근할 때쯤 되니까 300명. 출토하니까 그 다음날 400명. 이래서 초기에 현장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8월 26일인가 딱 만 3개월 만에 단역 조인식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 파업 준비를 계속 했었죠. 그러니까 조합원이 처음에 들쳐가지고 100명, 300명, 400명, 500명. 그 단역 사인할 때 보니까 490명인가 80명이 오게 되더라고요, 조합원이. 근데 단역 투쟁하고 현장 투쟁하고 하면서 인력 충원이 계속 됐어요. 비정규직으로. 근데 그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다 조합원으로 가입받아고 통보하고 자르려면 잘라라! 자를 수가 있어요? 못 자르지. 그러니까 다 조합원 됐으니까 정규 전환시켜주는 걸 교섭도 하기 전에 다 그렇게 작전을 짜서 그렇게 해서 하니까 조합원이 늘었고 그런 게 확인되니까 전체가 다 가입 안 하고 눈치 보는 사람들이 가입하겠다고 중간관리자 한두 라인에 한 2명씩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면담해서 이제 가입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중간관리자라는 위치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세세하게 따져가면서 간담회해서 서로 의상하지 않게 하고 과거에 서로 의리라던 걸 털고 그래야 단결력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입받고 이러면서 계속 늘어왔던 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580명이더라고요, 조합원이. 그러니까 체결하고 또 100명이 늘었어요. 그건 신규인력 채용하고 또 뭐 이런 정도에 있으면서 아마 싹싹 다 가입 안 한 사람이 가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입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상자가.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왔다. 그러면서 5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작년에 이 친구들은,
간부들이 맨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단협 체계라는 게 노조 인정만 하면 임금 인상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단협 체계라고 임금 인상, 저기 노조 인정이라는 건 뭐냐면, 조합 전임자, 조합 사무실, 조합 활동 시간, 그리고 뭐 조합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일괄 문제하고, 등등 있잖아요. 몇 가지 핵심이죠. 그것만 되면 임금 인상 안 해야 된다. 우리의 목표는 그거다. 간부들부터 먼저 결의하고 조합원 교육 때 그걸 한 거예요. 전체 모아놓고. 왜? 돈보다 권리가 더 중요하다. 권리가 탄탄해지면 돈과 실리는 따라올 수 있다. 권리가 전무한데 당장 눈앞에 돈 딱 주는 거 던지고 받으면 우리는 다음이 없다. 이렇게 딱 마음 먹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현대그룹 그걸 얘기했듯이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노조를 인정받게 되면 다른 모든 사회에서 분명히 노조한다. 확산된다. 그러면 더 큰 힘을 가지고 그때 제대로 한번 더 제대로 하는 노동자 활동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모비스 스타트 끊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실패하면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할 생각을 못하게 된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합원 교육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집중을 했죠. 나중에 회사가 시간 지나니까 전임자 주는 거, 조합 사무실 안 해주는 거, 이거 다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당신들은 조합원 교육 때도 그렇고, 파업 추석 때도 그렇고, 노동조합만 제대로 인정해주면 나머지 다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느냐. 우린 그거 진짜 믿었다. 근데 그걸 강조한 거지. 노동자 민원들 돈을 10원 다 올리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5년간 올랐던 임금 인상만큼 작년에 따져보니까 그만큼 더 받았대. 5년 동안 받았던 올라간 인상인 만큼 1년 동안에 받은 액수가.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거나 실제로 조합원들한테 했던 얘기가 규정을 이렇게 잡으니까 노동조합도 제대로 인정받고 실리도 돈도 따라오고 현장에서도 쭉 해나갔다. 인력충원도 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지회가 요구한 200명 가까이 되는 인원보다는 못했지만 꽤 많은 인원을 다른 데보다는 인력충원을 많이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반란을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조합을 인정받는 게 성공이 돼야 딴 데가 확산되고 그래야 조금 힘이 생겨서 뭔가 도모할 수 있다. 우리 혼자 지금 당장 기아를 끊는다고 어깨 힘주고 까불다가 잘못되면 소탄 대신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작년에 그렇게 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동해서 힘이 있다고 힘쓰면 안 된다. 계속 조직되고 확인되니까 기아를 끊기고 확인되고 이런 걸 다 알 거 아니야, 자기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야, 우리 파업을 얻어가지고 빨리 들이막자. 그러면 끊길 거 아니야. 그러면 지들이 뭐 어떡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말레성형 화성도 회사가 교섭을 요청해서 한 거예요. 라인이 현대차 끊긴대요. 소통 4장을 하더라고. 그러면 두 가지 나타나요. 이걸 계속 끊으면서 홀딱 끊길 거냐. 아니면 거기까지 나왔는데 더 밀었는데 상대가 자빠져버리면 나 더 이상 감당 못해 자빠져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공정에 붙겠죠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투쟁을 저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맨 뒤에서 그냥 뭐 조직이 다 돼 있으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중간에 쭉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나 다 그렇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정하면서 갈 거냐, 합심해서 갈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거 말고 맨 앞에 있는 사람과 하자, 맨 뒤가 안 따라오니까 여기 맞춰놓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조직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회사한테 나중에 뒤통수 맞을 준비를 이제 뒤통수 때릴 준비를 회사가 하겠죠. 틈을 안 보이게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 그래서 힘을 빼고 교섭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파업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겠다. 조합원들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뒷감당을 회사도 해야 되지만 우리도 해야 된다. 이제 파업 준비는 철저하게 했어요.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교섭의 교차 상태에 마지막에 빠졌을 때 그날 밤에 쟁대회 해가지고
11시쯤, 밤 11시 넘었는데, 11시인가? 아니, 10시인가? 그러니까, 1시쯤에 끝나잖아요. 이직이, 그 야간이. 몇 명한테, 야, 지금 라인 빨리 잡아가지고, 내가 지금 출근하면 라인 끊을 수 있겠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 딱 통화해가지고, 라인 다음날 아침에 다 끊어버렸어요. 딱 2시간 만에. 실제로 전화 한 통화에 저기 쭉 이긴 거예요. 파업 안 했어요. 공식 파업이 아니라 그거 한번 보여주고 교섭 똑바로 할래 말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섭하겠습니다. 주말이라도 할 테니까 합시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또 옥신같이 하다가 또 깜짝거리는 거예요. 또 뭐 간보고 막 중무소리 하고 그래서 교섭 변련 해놓고 하도 뭐라고 그러길래 지금 나온 안으로 그대로 받을 테니까 우리는 파업을 한다. 저한테는 파업 그 자체가 수단이지만 지금은 파업하는 이유는 회사가 앞으로 노무관리를 봐달라 어쩌라 통 크게 정리 안 하고 간보고 깜짝깜짝거리는 거 앞으로 용납 못한다는 의미에서 이 안을 그대로 판단할 때도 파업한다. 라고 파업을 딱 예고를 해서 다음날 파업하는 걸로. 그래서 회사가 다 손들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뭐 임금 인상, 뭐 경조금 등등 해가지고 싹 일괄 정리해가지고 이제 파업하는 시간에 파업을 처리하고 설명을 대체했죠. 라인을 몇 번 끊긴 했는데 공식적인 파업은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는 철저하되 힘이 세기 때문에 파급력이 세기 때문에 회사한테 파업이 우리는 목적이 아니다. 다만 너희들이 기존의 낡은 노사관계를 유지하거나 복원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임금 인상을 안 해도 파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교섭을 이제 했었습니다. 이게 지회 쟁대기의 자기들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니까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세 번째. 우리 안에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1순위로 대변하는 조직이 되자. 그럼 누구죠? 거기 장애인이 되게 많아요. 40명 정도 돼요. 하고 집회하거나 교육하고 매일 다 앉혀줘요. 자리를. 그리고 수화하고 그분들을 보고 얘기하고 그분들한테 별도로 또 다시 구현 설명 따로 해주는 뭐 팀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성 그리고 그 공장 안에 있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또 일용직, 계약직, 촉각직 막 쓰거든요. 여기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다 조합원을 받아서 전부 다 정규직 시켜라. 이렇게 주장했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부터 먼저 챙기는 노동조합이 안 되면 그러면 힘센 놈들을 계속 보면서 힘센 놈 말빨 쓰고 힘센 거 위주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에는 넓어져서 깊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꼿꼿하게 그냥 혼자 외로이 이게 손꽂히는 그런 노동조합이 된다. 그러면 연대고 단결이고 뭐가 없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우리 내부부터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경기지부 안에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사업장 많은 거 이제 알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가자. 이렇게 중요하게 했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돈보다 실리가 아니라 권리라고 하는 건 뭐 이권, 노동권, 뭐 건강권, 뭐 이런 권자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훨씬 더 앞세우고 조합활동의 권리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조직을 전체를 운영하고 연대, 뭐 단결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하자. 물론 이게 앞으로도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자기들 몫이니까. 근데 작년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지금 파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계속 구하는 게 어렵습니까? 수급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고스톱할 때 투고했다가 야 이거 쓰리고 한 바퀴 돌아가면 이런 거 따따블인데 막 이러다가 이제 여권 나가고 하죠. 그 고스톱이 아니라 말레동에 갔는데 파업을 해갖고 쭉 가요. 이번 주엔 1시간 그 다음 이틀 뒤엔 2시간 다음 주엔 4시간 그 다음 주엔 8시간 전면 딱 정해놓고 쭉쭉 가니까 조합원들이 어떻게 돼? 쫙 기다려 여기 가는 거예요. 근데 교섭에서 정리를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습. 특히 경험이 부족하거나 신생이나
이거에 대한 관점이 잘 잡히지 않는 사업장은 수도리 하는데요. 수도리. 수도라는 건 그만하자는 게 아니라 투쟁과 교섭과 이런 걸 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 중에도 교섭은 하는 건데, 국가가 전쟁 중에도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잖아요.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뒤로는 지들끼리 붙어 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있다고. 자꾸 잘 돼야 되는데 참. 잘 돼야 되는데 이것도 또 미국 놈들이 훨씬 더 똥탕을 많이 튀긴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근데 노사관계에서 인간의 교섭하는데 레이스를 쭉 가요. 근데 이것 때문에 100% 아니면 안 돼 못해서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조직력은 멈춰. 일단 스톱 할 때 딱 스톱할 줄 알아야 그게 조직력이에요. 그냥 불 붙여놓고 쭉 가는 거 그거 지도가 없어도 그냥 갑니다. 알아서 갑니다. 근데 갔는데 종탄력이 없고 뭐 목적지가 없으면 나중에 이제 없는 거죠. 섰다가 가다가 그리고 쭉 갔다가 교섭하자. 우리 파업 잠깐 접어줄게. 여기서 끝내야 안 그러면 그 다음에 감당 못한다. 그래야 협상력이 높아지겠죠. 이런 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투쟁은 세게 하고 겁나게 하고 막 강하게 하고 시간을 길게 한다고 조직이 빵빵한 게 아니라 갈 때와 멈출 때와 후퇴할 때 이거에 대해서 전체가 다 믿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가야지 그게 조직력이라고. 전쟁할 때 전진하는 것보다 후퇴가 훨씬 어렵답니다. 제가 전쟁은 안 해봤지만 군대는 갔다 왔으니까 후퇴하는 게 전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대요. 후퇴할 때 제대로 못하면 몰살당하죠. 전진할 때는 많이 안 주면 돼요. 전진할 때는 원래 그렇답니다.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진짜 조직력은 스톱할 때 나온다. 진짜 조직력은 우리가 어려울 때 나오죠. 진짜 조직력은 우리가 이거를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함께 고민해서 그래 올해는 여기까지야. 내년 농사는 올해를 반면에서 삼아가지고 좀 특별히 잘해보자. 부족한 거 채워서 이렇게 될 때 이게 진짜 조직력이죠. 야 조직 이만큼인데 10만원짜리 10만원 따지는데 5만원밖에 못 땄어. 6만원밖에 못 땄어. 난 10만원인데 나는 5만원도 괜찮아. 이러면 이제 집구석 개판 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쉬운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단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결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말하고 닿도록 단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단결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 마인드는 이런 것들이 누적돼 있고 축적돼 있어야 생기는 거지. 그냥 구호를 흩어지게 외친다고 단결이 됩니까? 물론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 좀 낫긴 하겠죠. 하지만 내용적 단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 이번 파업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뤄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 작년 11월 18일 만들어서 3월 달에 파업 안 했죠? 잠깐 그만큼 그걸 파업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작년에 오비스 화성에서 그거 만들 때 그런 고민했지만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와서 처음부터 의뢰하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비스 톱택도 만들어주고 추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근로조건 임금은 결정하는 순간 다 적용되는 거예요. 노조 없다고 거기 적용 안 시켜주고 노조 만들려고 부추긴 것밖에 없잖아 회사한테. 그리고 금속노조 아니고 기업노조나 항공노조 가면 현대차, 기아차가 그래도 금속노조인데 그렇게 가봐야 배터리예요. 그죠? 그래서 회사가 기업노조를 조직해도 오래 못 가요. 제가 장담하는데. 더 잘해주면 되는데 더 잘해주면 들통날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섭 안 해도 자동방으로 향상되겠죠. 그러니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회사한테는 웬만하면 딴 데 보고 딴짓 하지 말고 통으로 금속노조 다 가라고 해라. 그래야 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다. 저희는 걔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걔들 고민하겠죠. 어쨌거나 올해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모비스 화성만 있다가 올해 전부 다 파업한 거잖아요. 어쨌거나 파업은 작년에 안 했던 파업 올해 하는 거 이거마저 엄청났지. 24시간 되나요? 24시간 여기 20시간 넘죠. 대충 비슷한 것 같더라고. 모비스 화성이 금요일날 파업하면 24시간 총량이 24시간 같은데 개별 기업은 24시간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24시간을 놀았을 때 24시간만큼 곱하기 몇만 명이요?
현대차 치고 5만 명, 기아차 치고 2만 5천 명 하면 산술적으로 그것만 해도 8만 명이에요. 8만 명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게 24시간. 그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도 이제 살떨립니다. 솔직히. 제가 회사라면, 제가 금속노조 여러분들하고 같은 편이기에 천만 다행이다. 요새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공투를 했습니다. 빨리 맞춰야 되는데, 만든 지 단협체계라고 처음 파악하는 거, 실질적인 파악을. 모비스 화성도 안 했고, 모비스 프로텍도 단협 가지고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단협은 끝났어요. 이제 임기도 남았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파악을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죠. 어쨌거나, 근데 작년에 모비스 화성만 있다가 1년 지난 다음에 일곱 군데가 모여서 상집순리가 헛간순리 7월 7일 날. 날짜도 좋아. 7월 7일 견우와 진자가 만나는 날. 딱 맞잖아. 이 그냥 각자 떨어져 있다가 노사 하나 만들었다고 견우와 진자가 만나는 날 딱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세상을 한번 동모해보자. 현대그룹에서 한번 발랄을 일으켜보자. 만났어. 각 사업자 간부들이 쫙 모여서 200명 정도 모였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더 되나요? 200명? 근데 제가 보기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모인대 의지가 있어요. 모인대. 공동수, 여기 아마 공동수 하는데 아산 끝나고 울산 먼저 끝났으니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솔직히. 같이 그냥 계속 같이 지들로 먼저 끝내고 그러면 우리 협상력 떨어지고 우리 보고 전한 거야. 비벼먹으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삐그덕거리면 이건 뭐 집구석 되겠어? 근데 저는 그 정상이라고 봅니다. 왜? 각 지역이 틀려있다. 우리 경기는 세 군데 같이 있으니까 좀 덜한데 각 지역마다 풍토가 다르고 거기에 사회 시민단체 뭐 금속노조 그 지역지구 갖고 있는 자기들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우리랑 경기 기반 다를 거 아니에요. 그 해당 사업장도 다르고. 근데 이게 만들었다가 한번 모였어. 한번 해보자. 근데 회사가 그거를 한번 해보고 다 제대로 할 때까지 놔두냐? 그러진 않죠. 다 뚫어봤겠죠. 1차적으로 모비스를 먼저 해봤겠죠. 위아를 먼저 해가지고 하는 건 불가능하지. 수직구조에서 위아를 정리하면은 정리 안 된다는 걸 걔들이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뚫어봤는데 맨 처음에는 모비스 화성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정리한다고 정리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랬는데 노했죠. 그리고 워낙 높아요. 돈 액수가 높은 게 아니라 방향과 기준이 높으니까 당연히 돈을 따라와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 하려면 회사가 카드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어디선가 뚫린다. 그래서 계속 했는데 뚫린 거죠. 아산에서 뚫린 게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고봉대도 만들고 뭐든 했는데.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거보다 덜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서로 상의하고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 회의를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내년에도 잘하겠습니다. 라든지 최소한. 그래야 내년을 도모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안 된 거에 대해서 그 액수를 1060원을 땄어도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모비스 화성 지회에서 먼저 손도프를 해서 기아 라인을 완전히 일주일 끊어서 1060원 땄어. 그리고 끝내버렸어. 다 땄으니까. 저는 그러면 모비스 화성 지회하고 앞으로 같이 눈도 안 마주칠 겁니다. 왜?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방향으로 농장을 끌어갈 거냐 라고 하는 거에서 보면 1060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60원이 그거 낮다 높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어느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내부의 요구를 더 높은 수준에서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기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과정 없이 정리한 거. 한번 해보자 하니까 안 되는 과정 없이 한다. 그것 때문에 모비스 화성지회는 파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수직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모비스 화성지회랑 지금 5군데가 똘똘 뭉쳐서 이게 하는 이 투쟁이 그 아산에서 타결한 액수가 너무 작아서 파업하고 있다. 이렇게 마인드를 먹고 이 투쟁을 공동수행 한다고 하면 이 공동수행 오래 못 갑니다. 내년에 절대 못 합니다. 왜? 호주문이 사정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게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공동투쟁 연대처는 없는 거예요. 남의 처지를 내 처지로는 못하더라도 같이 노력하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정신이 공동이나 연대나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비스 화성지회는 파업을 하는 거다. 그리고 걸리면 더 따라올 수 있다. 실리는.
끝내면 뭐 따로 있겠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산 먼저 타결한 거에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이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평가 속에서 내년에도 새로운 걸, 더 잘 되는 걸 도모하자. 이러면서 먼저 타결한 데도 수고했다.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앞으로의 더 넓은 연대, 더 깊은 연대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인드로 지금 파업에 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집회를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장들이 그러니까 수평적 연대에 대한 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권리를 우선시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잡아나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장 안에서의 불합리한 것들은 개선하는 속도가 빠르질 거고 현대 기아차 그리고 1차 계열사 이쪽이랑 그 차별도 훨씬 더 줄여나갈 수 있다. 하루아침에 줄이는 건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파업다운 파업을 해서 이제 정상적인 노동조합이 단협 체계할 때까지 파업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 노동조합인데 이 소주가 1년 전에 이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 꿈은 꿨지만 아마추어 노래 드림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가는데 호황의 꿈이 아니라 현실을 미루어 짐작한 꿈이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으면 겁나게 멋있는 사람이었을 건데 에이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여기라도 잘해야지 이랬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사이가 노동조합 저희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노동조합 만들기 전에 동료 사이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이뻐 죽겠어 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더 뭐라 그럴까 애틋하고 더 살갑고 작년에 서로 출근하다 인사하는 거랑 지금 인사하는 건 달라야 됩니다. 작년에 뭐 있겠지만 지금은 격하게 끌어안기도 하고 이런 식의 동료애를 끈끈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 연대를 더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파업 투쟁을 우리의 학교로 삼을 거냐 라고 하는 거에서 제가 두서없이 작년에 모비스 하선지에 같이 하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성공시킬 거냐라고 하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경기지구 사업장 중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아름다운 그 전통이 되게 많아요. 대원사람 만상 같은 데나 매끈 사업장은 자기단위로 끝나면 5만원씩 투쟁기를 걷어서 딱 그걸 모아서 우리 경기지구 사업장에 어려운 사업장에 얼마 안 되지만 돈을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주면서 고생하신다고 하고 해마다 연례 행사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아요. 대학생들은 자꾸 10만 원 얻었다고 하더라고. 그 10만 원을 240명이면 2,400만 원 가지고 어디 얼만큼 기준을 정해서 이제 투쟁기금을 나눠주는 그런 거를 합니다. 태풍코도 그런 거 하고 하는데 되게 많아요. 저희 사업장들이. 그런 것들이 바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을 어디로 끌고 갈 거냐는 마인드의 문제거든요.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노동조합은 좀 어려워지거나 앞에 지뢰밭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노동조합과 그런 노동조합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 그런 것들도 한번 주변 사업장들 어떻게 마인드를 가지고 활동하는지 좀 보시고 하면서 노동조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에 대한 분노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동료에 대한 애정, 사랑이 적에 대한 분노보다 한 뼘 더 클 때 우리의 노동조합은 진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웃이 되고 중요한 버팀목이 될 거다. 그런 노동조합으로 거듭나는 것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파업하시는데 즐겁지만 우리의 이번 투쟁의 목표, 방향, 정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노동조합을 길게 보고 가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서로 힘 모아서 이 국면을, 이 투쟁을, 올해 투쟁을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